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이 어렵죠.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그런 규정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재정법이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법입니다. 영국의 법인과시사법이 재정 모티브가 되긴 했지만 그 법하고 구성이라든가 체계라든지 내용 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설명은 하고는 있지만 이 법이 워낙 어려운 법이다 보니까 그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독파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책을 이해를 하시려면 제1장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1장에는 이 법의 제정 배경, 입법 경위, 공식적인 제정 취지, 그리고 이 법이 갖는 위상, 다른 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건너뛰어서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및 대응 방안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장에는 각 조문별로 취지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각 조문의 문제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축조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양적으로도 가장 많고 많은 쟁점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내용 이해와 더불어서 각 조문의 문제점 한 개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3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쟁점을 이해하시려면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 부분,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또 주요 쟁점 부분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2장에 영국의 법인과시사법의 사례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비교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즉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2장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체 큰 상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숲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는 제6장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 대한 회고, 그다음에 향후 전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과연 이 법이 개정될 전망은 있는 것인지, 헌법소송은 제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헌법소송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 위헌 판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짧지만은 이 압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데 큰 부담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책의 중간중간에 칼럼이라든지 인터뷰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칼럼이나 인터뷰는 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시행이 되고 나서 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일간지라든지 전문지에 기고한 글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경위와 이 법에 대한 평가를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 데 아마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자리에 또는 그런 위치에 성큼 올라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소상하게 상세하게 이해를 하는 자만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또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